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광주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강연 내용인데요. 이 강연자가 광주의 과거를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면서 미래에 대한 상당히 대담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강연록을 읽으면서 저도 와, 이건 좀 하고 밑줄을 여러 번 긋게 되더라고요. 핵심은 그러니까 정체성의 전환에 대한 요구로 보여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주의 이미지 있잖아요. 역사적 아픔과 민주화 투쟁의 상징. 거기서 벗어나서 세계를 위한 연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그 논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전개됩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강연의 첫머리부터가 아주 그냥 파격적이에요. 광주의 오랜 별칭인 교육도시 그리고 예향, 이 이름이 오히려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도시 브랜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름들이잖아요. 이걸 왜 비판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제 강연자가 던지는 첫 번째 충격 요법인 거죠. 이름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이름이 내용 없는 껍데기가 되었다는 비판이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도시라고 불리지만 정작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철학이나 시스템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데는 좀 소홀했다는 겁니다. 예양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명성에 기대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달콤한 독이 되어버렸다. 이런 진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네, 그렇죠. 자기만족에 대한 경고군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이 비판이 결국 강연의 핵심 주제로 이어지죠. 바로 광주의 상징과도 같은 민주화 운동 이야기. 여기서 강연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과연 민주화 되었는가? 네, 이 부분이 이 강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연자는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희생, 그 자체의 역사적 의미를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대전제로 깔고 갑니다. 하지만 그 투쟁의 결과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뤄냈는가? 이 질문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 이유로 가춤과 질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갖춤과 질량이요? 물리학 용어도 아니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강연자가 말하는 질량이라는 게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 철학, 그리고 구체적인 시스템 같은 그런 사회적 자본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력한 엔진은 있는데 엔진은 있는데 그 힘을 도로에 전달할 바퀴나 핸들이 없는 자동차 같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넘치는데 정작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와, 비유를 들으니까 개념이 확 와닿네요. 뜨거운 열정과 희생 정신은 있었지만 그래서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 즉 연구가 부족했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갖춤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능력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단순히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실제로 운영할 법률, 제도, 토론 문화,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미리 깊이 고민하고 준비했는가 하는 질문이 셈입니다. 이 질량과 갖춤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쟁하고 희생하지만 결국 실패하거나 이용당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게 이 강연의 핵심 진단입니다.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가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연구 단계가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실패는 연구를 하라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논리가 더 긴 역사적 맥락으로 확장되더라고요. 5천년 역사 속에서 전라도와 광주가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계속 이용만 당했다. 이 대목에서는 어떤 깊은 한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역사적 서사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강연의 독특함이 또 드러나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외부의 탓으로 결론이 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강연은 그 화살을 다시 내부로 돌립니다. 이용당하고 정상에 오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내부에 그 질량과 갖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와, 이거 정말 지독할 정도로 냉정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남 탓을 하는 순간 발전이 멈춘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굉장히 아프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강연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을 제시합니다. 이 지역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동시에 강조하거든요. 바로 이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확신만 서면 순식간에 하나로 뭉쳐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폭발적인 응집력인 거죠. 그래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 즉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찾은 비전만 제시된다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함께 던지는 거죠. 그렇군요.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한 진단이었군요. 이야기가 다시 희망적으로 바뀌네요. 자, 그럼 이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가 다시 예향이라는 개념으로 돌아오는데요. 강연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향은 우리가 알던 것과 아주 다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단체 버스에 태워 단풍놀이에 모시고 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복지를 넘어선 차원의 예양을 이야기해요. 강연자가 정의하는 진정한 예양이란 후손들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질량 있는 활동을 해서 국민 전체에게 박수받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됨으로써 어르신들을 진정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물질적인 선물을 드리거는 행사를 여는 게 아니라 네, 후손들의 성취 그 자체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이자 선물이 된다는 거군요. 어르신들이 평생 짊어지고 온 그 역사적인 한을 풀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향의 완성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대를 이은 성취를 통해 어른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성취는 결국 가치 있는 연구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연구는 대체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강연자는 상아탑에 갇힌 학자들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긋던데요. 이 부분이 이 강연의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연구는 책상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사회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겪는 시민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른바 상향식, 그러니까 바텀업 연구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상향식 연구 모델이요. 이론적으로는 멋지게 들리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구체적인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강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한 시민이 우리 동네는 밤만 되면 너무 어두워서 아이들이 다니기 위험해요 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이게 연구의 첫 번째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학, 범죄심리학, 사회학, 행정학을 연구하는 학사, 석사, 박사급 인재들이 팀을 이뤄서 함께 달라붙는 거죠. 조명각도부터 시작해서 주민순찰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까지 입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겁니다. 연구가 논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동네의 밤거리를 밝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강연자가 말하는 살아있는 연구입니다. 아, 현장과 이론이 완벽하게 결합되는 모델이네요. 박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쓴 논문이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지는 걸 막자는 강력한 메시지군요. 심지어 종교시설의 역할까지 언급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찾고 성당을 찾았다면 그곳은 단순히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듣고 보니 모든 사회 조직이 각자의 위치에서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죠.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실용적인 연구 모델을 만들고 이 이야기들이 모여서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강연자는 여기서 시야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 인류 전체로까지 넓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광주의 변화 모델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강연자는 대한민국의 아주 독특한 역사적 위치에 주목해요.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동시에 지구상에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극단적인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인류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경험한 나라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난과 풍요, 독재와 민주주의, 전쟁과 평화, 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온몸으로 겪어냈기 때문에 그 해법을 찾아낼 자격과 의무가 있는 최적의 인류 문제 연구소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그 거대한 비전 안에서 광주의 역할은 무엇이 되는 건가요? 그 인류문제연구소의 선봉에 서는 역할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가장 깊게 상처받았던 경험을 그냥 과거의 아픔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민주사회란 무엇인가, 인류는 어떻게 갈등을 넘어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연구해서 전 세계에 제시하는 리더가 되라는 거죠. 실패의 경험을 인류를 위한 자산으로 승화시키라는 겁니다. 이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살펴본 강연은 광주를 향해 희생과 투쟁의 도시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의 만재를 해결하는 깊이 있는 연구의 중심지로 나아가라는 정말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예향 같은 낡은 이름표를 떼고 인류 문제 연구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요구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더 이상 한과 눈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혁신과 리더십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라는 외침이죠. 예향이나 교육 같은 기존의 개념들을 매우 실용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방식으로 재정의하면서 결국 후손들의 실질적인 성공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어른 세대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자 예향의 완성이라는 시각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강연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을 찾아 제대로 할 때 진정으로 살기 좋아진다고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혹은 우리나라 전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고유한 일 또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연구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